법무부 차관님, 네.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예, 211조 211조. 말씀해 보세요. 그 조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예,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211조 예, 현행법 예, 211조는 현행법인과 준현행법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네. 네네. 읽어보세요. 1항에 대해서 현행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이제 현행범인 요건으로 규정. 현행범은 네, 누구든지 네 예. 읽어보세요. 211조 2항은 1호가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률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률 맞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범죄가 핵심적인 될 때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김성원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비아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아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직자예요? 아니죠. 왜 비아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자, 경호법상 경호 김건희,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껴드는 거죠? 김건희에게 비아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이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아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아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눔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현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아폰까지 주고 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들리게, 북에서 들리게 비아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양백을 3,000개 넘게 벌써 구입한 상황, 그리고 또 종이관을 1,000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모두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인에게 비하품까지 줘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이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연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상계엄 내란, 특히 저 영연백 시신 수습하려고 3,000개를 구입했다는 저 뉴스는 그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동훈 공수처장, 김석우 처장,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다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탈모 자리에 머리 심듯이 새로 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저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유상범 간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 찐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네. PPT 올려주세요. 영연백 계속 묻겠습니다. 그 영연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종이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네. 그 지금 특수본 지금 내란 수사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가지고 오음리로 지금 수거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오음리는 이 영현백 그 종이관을 그 저 주문한 그 이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가지고 특수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본에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한번 보세요. 내란숙의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줄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저지른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이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차관님 헌법재판관 되시고 싶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최상목 위헌성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최상목 취지로, 대행이 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한 거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모든 법률은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뭐 계속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저는 검사 2,300명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 있어요. 달력에 구속 기간이 날로 적혀 있지 시간으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 지휘권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특수본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 규정에 따라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권은. 네네. 시한권은 심우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네, 대검과 특별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무 차관, 네,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우정 청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그리고 부분은 네, 특수본에 간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걸 자꾸 변명하면 되나? 자, 차관. 네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하나요? 72시간장, 120시간장 뭘로 표현해요? 자기들도 시간으로 내놓고 바로 대검에서도 날짜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차관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 위원님 하는 행동이 뭐예요? 네, 그 부분은 그건 차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감사원장. 예. 아까
복귀 인사를 하면서 네. 헌재에서 잘못이 없어서 복귀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뭐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뭐 똑똑히 말해봐요. 뭐 일부 뭐 어떤 체주가 있어서 네. 문재인, 윤석열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3대 정권의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감사원장도 최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잘못됐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죠. 그중에 적시했죠. 절차적인 그다음에 부분 하나만 인정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예. 법사위 감사원 현장 검증 이것도 적시했죠. 네, 자료 요구 관저의 예. 감사 잘못됐다고 적시했죠. 관저 감사 그러면 이러한 적시 안 것이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복귀했으니까 잘하겠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지. 아까 그 원안을 봐요. 이러면 안 되죠.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리고 잘하겠다는 취지로 임기 말씀드렸고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정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내란 수계는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 또 다른 정권에 감사원장 하면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되겠어요? 뭐 저도 별로 그러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저하고도 잘 알았잖아요. 예, 사람이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게 잘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공수처장, 네. 검찰총장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수금 사원한 것 478억 관계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할 거다요 안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경청함에 들었고 또 그런 그런데 부분, 예.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관실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주잖아요. 네.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마음도 또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오는 일은 그 수사로 보여드렸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역할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관우 본부장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엄연하게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예, 영장 담당 법관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원사님. 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석방 지휘부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도 없을 언론 보도를 없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몇 차례 있다고 제가 아니요, 그거는 다른 케이스죠. 그런가요? 저는 예. 언론에서 그렇게 차관. 보았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무상 일부 확인해 본 바로는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실무상 없는 것으로 한정된 법이긴 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즉시항고 포기서 없이 법원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구나. 우리 법원 앞으로 검사들이 혹은 경찰이 공수처가 엄연히 형사소송법의 소송행위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언론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로 법원을 기속하는 소송행위로 판단할 생각이에요? 말씀하신 오늘 제가 보니까 처장님이 지난번에 참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울림도 컸고 오늘 보니까 조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유감입니다. 소송 행위 없이 서면에 의한 행위 없이 심우정이 뭐락하고 박세현이 뭐락하고 저기 있는 김서구 차관이 뭐락하고 그럼 법원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마은혁 임명을 하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27일 나왔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에요. 국무회의만 3번을 했습니다.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상당 기간 임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차관? 네, 있습니다. 그 기속이 장난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국가기관을 따라야 될 복종 의무를 수인 의무를 명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단입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근데 3번의 국무회의를 지나갔는데 또 청구인인 국회의장이 2번씩이나 마은혁 임명해라 라고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 또 청구인이 요구를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판단에 대해서 그걸 따라야 될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이행하면 되지 뭐 내 멋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12.3 내란의 원인이 지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지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자 결정을 3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탄핵 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3주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라야 같은 되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되죠, 처장님? 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그 3주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 네. 수사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방 하시는 의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상가가 됩니다. 영태균 씨가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게 있어요. 동생이지 동생. 예? 너무 묻지 마. 동생이시죠?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왜 받지 않으려면 정당에서 받아요.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 때문에 지금 4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말씀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사건입니까? 질이 다릅니다. 아, 질이 다릅니까?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1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네네네. 네. 12월 3일. 12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네네. 그럼 10월 10시 23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봤음 직한 단어가 뭐 같아요? 그때부터는 뭐 계엄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계엄령, 검색. 계엄 선포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마 그때쯤부터 뭐 계엄에 관한 검색을 막 해봤을 겁니다. 근데 2시간 전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검색해봤다면 2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을 해봤겠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10시 23분 전에 8시 20분경에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예산 이런 걸 검색해봤다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죠? 이유는 물론 다를 수 가정법이긴 있다고 한데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 머릿속에 생각도 없는데 막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뭐 이런 걸 검색해 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을 수가 일반적으로든 이반적으로든 산반적으로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자, 그런데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2시간 전쯤 8시 20분쯤에 비상계엄,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걸 막 검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챗 GTP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8시 20분에 이미 챗 GTP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챗 GTP에 검색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서에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냐면 포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법무차관님, 네, 일반인이 비아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 가질 수 없습니다. 노상원은 일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비아폰을 일반인이 시도한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아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비아폰 가질 수 없죠? 다만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경위는 확인. 그거는 경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검찰에서 왜 3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비화폰 관련 서버 증거인멸, 또 검찰과 내통해서 선관위에 무슨 과장이 간에 만에 새벽 3시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안부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 세상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이래서 검찰이 막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 비화폰의 비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